자,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가로 1번 보면 근본적 질적 특성 있잖아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핵심을 얘기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핵심 질적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목적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현 충실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목적 적합성은 뜻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굵은 글씨 써놨죠 제가.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이용자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거기서 좀 써보겠습니다. 목적 적합하다는 게 관련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즉 이 정보를 활용할 때와 활용하지 않을 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목적 적합한 정보고 거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측 가치, 확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인하고 다시 예측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1년도인데 X1년도 동안 120억 이익이 이제 산출됐다. 그럼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얘기하면 내년도도 X2년도도 X1년도 똑같다면 여기 X2년도 1분기는 이익이 얼마예요? 30으로 예상이 되겠죠. 예측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는 이게 40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기 재무제표는 얼마로 예상돼요? 한 요거 2배가 되니까 한 80으로 다시 예상하고 이렇게 80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75였어요. 그럼 이 연차는 얼마가 돼요? 한 150 정도 되겠죠. 예측을 하고 확인하고 다시 예측하고 확인하고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 확인 가치가 나오면 걔는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로 1번에 보시면 한 10번째 줄, 그러니까 8번째 줄쯤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고딕체인데 재무 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그다음 괄호가 시험 문제인데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인데 확인하거나 이렇게 거기다 고딕체 해놨잖아요. 그 문장을 빼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가를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면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이겁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것도 피드백하는 거고 맞춤 문제를 다시 보는 것도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있죠. 확인하거나 그 문장이 들어가. 확인하거나 그 문장이 꼭 들어가야 돼.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근데 확인하거나를 빼요. 그러니까 과거 평가를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꼭 변경을 시켜야지만 확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변경은 안 시키고 확인만 해도 확인 가치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안 읽어보셔도 되고 가로 2번 중요성이죠. 자, 중요성의 첫 번째 뜻이 그겁니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의 근거인데 성격이나 규모가 이제 우리 양적 특성, 질적 특성 할 때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해당 기업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하죠. 거기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다. 거기다 밑줄을 쳐보시고 거기다 써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마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성의 판단은 기업마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가 시험 문제인데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입니다. 기준위원회는 뭐냐면 기준을 만드는 곳이에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인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준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미리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100만 원부터 중요한 거예요. 5만 원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중요성은 회사마다 다르다. 중요성은 회사마다 다르다. 자, 이제 옆에 표현 충실성이죠. 충실하게 잘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술은 3가지 특성. 그게 뭐예요?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되죠.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이에요. 외우세요. 자꾸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 다시 목적 적합성입니다. 이렇게 얘는 예측 가치, 여기 확인 가치, 중요성.
표현 중시성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그리고 오류 없는 서술이다. 이걸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완전한 서술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거죠. 정보를 누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는 필요한 것 같고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건 빼겠다. 이건 집어넣겠다. 이거를 네 스스로 판단 내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완전한 서술입니다. 자, 중립적 서술은 뭐냐? 재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밑줄 쳐 보세요. 편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중립이란 말에 unbiased도 이런 말을 씁니다. 치우침이 없다. 이렇게 우리 편견이란 말을 쓰잖아요. 치우침이 없다. 불편이죠. 불편. 그러니까 중립적 서술은 재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줄이 중요한데, 자, 중립적 정보는 별표 쳐보세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하면 틀려요.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중립적으로 내가 표현할 뿐이지. 그러니까 중립적이라고 해서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런 건 아니다. 거기를 체크해 놓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0페이지. 자,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하면 틀려요.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면에 정확한 것은 10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다다음 줄 보시면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걔는 뭐냐면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응급실의 의사입니다. 어떤 응급 환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신이라면 이 사람 어떻게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겠죠. 근데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죽을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럼 내가 의료 과실로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을 받는 기준은 뭐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떤 절차를 잘 준수했으면 처벌을 안 받는 거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30페이지 하단을 가보세요.